이제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 중승부입니다. 이제 또 어제 또 라이프치 또 바이에른 뮌헨 또 요렇게 조금 들고 왔었는데 참 좋아 보였어요. 어제 조금 뭐 내용적으로 쾰른전이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은 뭐 상대전 또 연승이었고 뭐 라이프치도 최근에 또 홈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준수한 데다가 특히 또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최근에 또 20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승부를 조금 봐도 되겠다. 요런 느낌들을 좀 갖게 됐고 오늘도 약간 해외 축구가 조금 그런 식입니다. 해외 축구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8.5배가 좀 아쉬웠죠. 8.5배. 라이프치 한 골만 조금 누가 넣어주더라도 더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호펜하이모바, 알크승, 아스날승 이렇게 조금 데려갔던 패턴에서 추가 적중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엠베도 일단 필라델피아 극적 오바, 또 델러스도 극적 오바 이렇게 좀 놔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구색을 조금 갖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만족스럽진 못하다. 조금 먹어도 조금 배부른 게 토토고 못 먹으면 더 아쉬운 게 토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셜도 오늘 약간 998배, 999배. 하나씩 이렇게 애를 매겨, 그지? 조금 그런 애인데요. 오늘도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경기도 일단 주간부터 해외 축구까지 한꺼번에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경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조금 이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집중을 해서 조금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서울 SK와 창원 LG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뭐 양 팀들 뭐 상원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밸런스 조금 좋아 보이는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조금 이따 좀 질문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질문을 하시면 또 끊어진다. 질문을 조금 이따가 조금 해주시면은 또 감사할 것 같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SK와 또 시즌 맞대결 양 팀들의 매치업은 2승 1패, 2승 1패로 또 나름 또 이제 또 SK가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1차전 매치가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죠. 1차전 또 연장까지 가는 혈투 가운데 뭐 그렇게 또 SK가 승리를 거뒀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발송을 해드렸어요. 확인해 보시고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또 SK 지면대로 또 일정상에 조금 피로도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또 이틀 쉬고 경기를 하루 쉬고 경기 치르고 하루 쉬고 경기 치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직전 원주동부전에서는 또 컨디션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희의 또 활약도 상당히 또 준수했지만은 안흥준과 김낙현, 뭐 또 다니엘까지도 상당히 또 고르게 있던 득점 루트를 조금 만들어줬던 부분들 좀 있고 돌렌티노까지 조금 이제 컨디션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일단 이제 원희에 대한 의존도 원맨 팀의 이 퍼포먼스가 조금 벗어나는 직전 경기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또 LG는 또 이슈가 있죠. 직전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마레이가 또 유니폼을 찢으면서 조금 이제 징계위원회에 또 넘어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징계 결과는 조금 안 나옵니다. 조금 이제 16일 정도 또 징계 결과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조금 지난 경기 때는 좀 뭔가 좀 답답했었습니다. 그죠?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9분여 출전을 조금 했던 내용이지만은 최근에도 또 그만하면 마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일단 마레이 또 지금 현재 부진들이 조금 겹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고양 소너전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고양 소너전에서도 마레이가 무엇보다 야투 효율성도 조금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또 일단 6득점이 그쳤고 지난 경기 때도 일단 본인 이 플레이가 조금 제대로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테크니컬 파울로 또 퇴장을 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난번에도 13개의 야투를 던져서 3개밖에 못 넣었어. 그러면서 일단 8득점을 조금 기록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또 열악했던 내용이다. 지금 현재 마레이 컨디션 정상이 조금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타마요까지 조금 부상이죠. 그렇게 조금 이제 평가를 낸다면은 어떤 팀이든지 그래요. 또 어떤 선수든지 그렇고 늘 컨디션이 좋을 순 없죠. 어떻게 보면 또 일단 약간 슬럼프가 또 올 때도 있고 야구 선수들이나 또 뭐 어떤 스포츠 선수들인지 조금 그런 시기들이 좀 있다면은 LG가 지금 약간 하락세를 지금 달리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저는 SK 사이드, SK는 최근에 약간 득점 루트의 개선 사항들, 조금 이제 팀 패턴에 조금 활용도들이 조금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물론 피로도가 좀 높아 있긴 하지만은 여기는 SK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 가운데 약간 이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마인이나 승호패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일단 선택지로 조금 끌고 와보시고 또 표에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고 일반승 배당도 좀 나쁘진 않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또 약간 야투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LG가 조금 최근 경기들이 조금 그렇게 조금 플레이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뭐 수비 밸런스야 여전히 조금 좋은 팀이죠. 근데 일단 야투 효율성에서의 문제들이 지금 약간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전 요 경기 양 팀들 매첩도 두 팀 다 또 수비가 조금 괜찮아요. LG도 지금 현재 뭐 리그 내에서 또 정관장 못지않게 수비 밸런스가 좀 좋은 팀이고, SK도 역시 수비 지표 최소 실점에서 뭐 또 리그 또 3위를 달리고 있듯이 상당히 또 지표들이 조금 좋은 편이라면은 일단 요 경기는 팽팽한 수비전이 조금 될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뭐 직전 경기도 실제 조금 양 팀들의 매치가 뭐 합해서 일단 132점 이렇게 조금 났던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약간 비슷한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레이의 야투 부진도 조금 심각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 자, 일단 이 경기는 SK 사이드 또 언더 사이드 핸디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번 방해수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고양 소노와 동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 동부가 직전 경기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 그죠? 조금 아쉽게 조금 경기가 뭐 최근의 분위기와 또 다르게 뭐 서울 SK 상대로 조금 대패를 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뭐 그 경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흐름이 최고였죠. 최고의 또 흐름을 조금 보여줬고, 역시 또 나름 또 7연승의 페이스 이런 부분들 조금 보여줬던 만큼 아직까지 경기력이 떨어졌다고 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경기 패배 또 뭐 연승을 달리는 팀들이 또 간혹 가다가 연승이 끊겼을 때 또 연패가 또 진행되는 패턴도 좀 있긴 하지만은 지금의 상대가 일단 고양이라면은 전 충분히 조금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양 소노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되려도 좋아요. 홈 성적이 올 시즌 약간 조금 바닥을 찍고 있는데 홈에서 지금 15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4승 11패야. 4승 11패를 달릴 정도로 홈 경기에서의 고양 소노의 부진은 올 시즌은 상당히 또 심각한 수준에 조금 이르러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고양 소노가 또 나름의 또 리바운드 경합을 조금 잘 끌고 가면서 최근에 분위기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역시 야투 효율성입니다. 지금 현재로 리그 내에서 3점 야투 바닥을 찍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들. 요 3점 야투 지표인데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2점 야투도 리그 꼴찌야.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요게 또 2점 야투 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리그 내에서 야투 효율성만큼은 리그 최악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시도되는 횟수 대비해서 상당히 또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로또 수준. 터질 때는 미친 듯이 터지지. 근데 터지지 않을 때는 더 많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원주 동부와의 또 매치에서는 충분히 또 동부의 우세를 조금 더 고를 해보셔도 좋은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 여러분들이 설정하세요. 용의도 핸디 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고, 스무스무님 지금 이제 약간 후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조금 수신이 조금 막혀 있습니다. 쪽지 차단이 조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조금 풀어주시고 또 피드백을 좀 주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쪽지 지금 수신 뭐 잘못 누르다 보면 조금 차단이 되거든. 그거 풀어주시고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핸디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돼요.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상 다음에 또 일반승 배당이 또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양소노 오시는 홈이 더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9.5 기준점이라면은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조금 오버사이드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주동부도 실제 상대 또 원정에서의 수비보다도 일단 역시 닭공로를 시즌 내내 조금 보여주고 있고, 상대 또 어떻게 보면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SK전에서는 최악이었죠. 직전 경기는 좀 최악이었지만은 고양 소노도 실제 조금 수비적인 지표들이 그렇게 조금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는 지금의 기준점을 조금 넘어설 여지도 조금 보인다. 그리고 또 직전 매첩이 또 어떻게 보면 또 190점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190점 한 차례 또 났고요. 올 시즌 맞대결로 전부 다 지금의 기준점을 조금 이제 상회를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오버로도 컨택방을 조금 잡아보셔도 좋겠다. 동부 사이드 또 오버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상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직도 수신 설정이 지금 전송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뜨네요.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수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어. 자, 아무튼 이제 농구도 경기는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오신 분들 다들 반갑고요. 소통을 좀 이따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한국전력과 우리카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양 팀들의 맞대결은 전부 다 원정팀의 승리였어요. 원정팀의 승리로 조금 진행이 됐을 정도로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일단 원정 퀄이 조금 더 좋았다. 뭐 직전 경기도 한전 홈에서 우카가 3대1로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시즌 맞대결에서 약간 이제 우카가 또 조금 한전 원정에서 뭐 최근에 또 2연승을 달렸고 2전 전승, 그리고 또 한전이 또 우카 원정에서 또 한 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뭐 2승 1패로 우카가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뭐 우카의 일단 조금 원정 경기로 어떤 최근에 또 아라우조의 또 폼이나 뭐 여러 가지 조금 컨디션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 패턴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 지금 현재 한전이 또 무살칸을 또 영입을 했죠. 무살칸을 조금 영입을 하면서 또 블로킹의 지표에서 상당히 또 조금 기여도가 있는 친구를 조금 영입을 했고요. 뭐 최근 또 베논과 또 김정호 또 무살칸 이런 장들에 일단 고른 활약들이 조금 들어가면서 직전 삼성화재전에서 조금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기력 자체가 조금 좋았습니다. 특히 또 무살칸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때도 이제 또 팀 내에 어떻게 보면 또 그 블로킹 기여도가 상당히 또 좋았어요. 뭐 베넌도 2개, 뭐 신영석도 2개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줬지만은 무살칸도 블로킹에서 상당히 또 좋은 지표, 뭐 상당히 또 뭐 오케이전도 그랬지, 좋은 내용도 조금 보여줬던 만큼 확실히 전력적으로 조금 보강이 됐다는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그럴 정도로 원래 또 블로킹이 좋고 수비가 조금 좋은 팀인데 거기다 또 블로킹 마스터까지 지금 합류를 했다는 점들은 절대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또 아라우조 알리 전이 활약은 조금 이제 우카의 조금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데, 우카가 약간 범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카드는 조금 문제점들이 조금 범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면은 뭐 직전 KB 선보와의 또 홈 경기에서도 상당히 또 많은 범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요 경기는 일단 한전 사이드로 접근 VT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리딩하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경기는 1전순의 두 팀들이 최근의 컨디션을 조금 봤을 땐 조금 비슷한 조금 컨디션이다. 그리고 또 일단 뭐 팀 전력의 격차가 조금 크지 않다는 점에서 뭐 어느 정도의 또 뭐 세트당 접전 이런 부분은 조금 발생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185.5 기준점이라면 한번 또 오바 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바도 조금 좋아 보이고, 역시 또 한전 사이드 뭐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또 오바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한전에 또 무사익한 합류하고 나서 첫 맞대결을 펼치는 경기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조금 두 팀 다 최근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조금 비슷한 전력 수준에 이뤄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 사이드,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GS칼텍스와 IBK 기업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양 팀들의 매치업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현재로 호트령 이제 또 떠나고 나서의 경기력들 조금 봐야 되겠죠. 호트령이 뭐 7연패 대참사로 일단 역시 조금 사퇴를 조금 하고 나서 뭐 시즌 맞대결이 2승 1패로 GS칼텍스가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 내용인데요. 직전 이제 호트령이 또 11월 22일 날 사퇴를 했습니다. 11월 22일 날 또 사퇴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또 장충체육관에서 역시 붙었단 말이죠. 일단 12월 10일 날 또 GS칼텍스 홈에서 붙었는데 기업은행이 3대5로 GS칼텍스를 찍어 눌러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기업은행이 호트령을 떠난 이후로는 압도를 했던 경기력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태업성의 플레이가 좀 있었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현건도 꺾어냈고요. 뭐 페퍼, 뭐 대전정관장, 뭐 계속해서 조금 4연승의 페이스를 조금 보였던 부분들도 좀 있고, 특히 또 GS칼텍스가 물론 이제 직전 도로공사전에서 조금 졸전을 펼쳤던 내용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고, 최근에 또 페퍼와의 또 홈 일정에서도 3대2로 상대 또 뭐 조금 어려운 일정들을 조금 소화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가 일단 저는 왜 기업은행이 왜 역배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든단 말이야. 실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또 뭐 빅토리아 컨디션 상대 또 준수하고 거기다 또 킹켈라나 뭐 이런 자원들의 조금 활약들이 뭐 또 괜찮죠. 높이에서의 또 밸런스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이라면은 GS칼텍스는 지금 이제 리시브 라인업이 또 너무 불안합니다. 리시브가 너무 급격하게 흔들리는데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 김지원이나 또 안혜진 세터의 폼들이 또 예전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는 과감한 역배 사이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뭐 실바의 또 컨디션을 또 무시할 수 없죠. 그죠? 실바 같은 경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은 저는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지제 실바 과연 또 이 의존도 이런 부분들을 직전에 또 실바가 기어브랜전에서 조금 고전을 했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일방적인 그림도 조금 그려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조금 역배당 프렌 아니면 또 155.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언더를 조금 염두를 하셔도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 레이나가 또 나름 활약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레이나는 실제 득실 마진에서는 조금 좋지 못하거든.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 또 마이너스 마진을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매 경기 간신히 또 득점들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고 과익 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기업은행의 국내 자원들의 또 높이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역배당 프렌 또 일단 185.5 기준점에서는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또 나름의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다음 경기 이제 또 해외 축구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경기는 이렇게 조금 마무리가 됐고요. 해축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헬라스 베로나와 볼로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단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볼로냐, 헬라스 베로나 지금 현재로 2승 7무 10패로 상대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 볼로냐도 9위자를 조금 달려주고 있는데 지금 볼로냐가 과연 또 정배를 받을 상황인가? 이렇게 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체급차가 좀 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경기력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하단 말이야.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볼로냐 같은 경우도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지금 현재 7경기 동안 무승 행진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일정상 약간 이제 강팀들과의 일정도 조금 섞여 있긴 했어요. 뭐 유벤투스, 인터밀란, 나폴리 이런 팀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뭐 사스올라의 때 홈 경기 일정도 역시 또 무승부를 기록하고 이럴 정도로 최근의 컨디션은 조금 난항이었다. 물론 또 최근에는 약간 조금 타이트한 일정 또 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약간 이제 원정 경기 안 풀려요. 그냥 올 시즌 내내 일단 원정 경기가 3승 4무 3패야.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 간신히 5할 성적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는 볼로냐 원정 경기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게 조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 뭐 일단 헬라스 프렌이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정배죠. 더 정배당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헬라스 베로나도 올 시즌 홈 성적은 조금 좋지 못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자네티 감독 경질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승점 확보를 조금 노리고 있는 패턴이고요. 벨갈리가 오늘 경기 또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라인업에 조금 합류를 다시 또 네이션스 일정을 조금 마치고 복귀를 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홈에서 약간 무승부 내지는 조금 비벼볼 수 있는 경기 양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볼로냐 원정은 조금 열악해요. 원정 경기는 올 시즌 상당히 또 취약하고 뭐 임모빌레 폼도 조금 좋지 못하고 캄비아기 부상 이런 부분도 과히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 경기는 약간 프렌이나 무승부 가능성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 포인트를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최근에 득점력에서의 조금 퍼포먼스가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2.5 기준점은 언더사이드 무승부 프렌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이 경기는 그렇게 한번 케어를 해보실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더 생각을 조금 고려해 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약간 볼로냐 이렇게 조금 마인까지 지금 짤 상황은 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도 나 볼로냐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보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요 경기는 볼로냐 원정일자이라면 과연 또 좋게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렵다. 일단 요 경기는 프렌 또 언더 이렇게 한번 무승부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기회는 이제 올랜도와 멤피스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독일 이벤트 경기예요. 독일에서 조금 펼쳐지는 이벤트 경기로 조금 펼쳐지는 경기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약간 바그너나 일단 슈레더가 있었다면은 또 예전 또 슈레더가 잠깐 올랜도에 몸을 담았었잖아. 훨씬 더 좋았겠지. 그런 내용인데 오늘 경기 때 이제 약간 프란츠 바그너가 일단 복귀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그너에 맞춰서 약간 조금 이벤트성의 경기를 조금 치른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멤피스 역시 지금 부상자들이 조금 많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부상 여파도 상당히 또 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분위기도 지금 아직까지 라인업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조금 예상 라인업이 아직까지 뜨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일단 올랜도는 석스 빼고는 이제 풀 멤버 구성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약간 그런 내용들이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올랜도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살짝 한번 고를 해보셔도 좋겠다. 뭐 작년까지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전적 멤피스가 지난 시즌은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체급이 좋았죠, 그죠? 약간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뭐 베인의 또 친정팀 상대로의 또 매치가 되겠지만은 뭐 최근에 약간 이제 올 시즌 천맛 대결 요 경기는 올랜도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멤피스의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중립구장 이벤트 경기들이 간혹가다 좀 펼쳐지는데 요런 경기들이 약간 다득점이 좀 나요. 실질적으로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염두를 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돈 받고 이제 약간 중립구장에서 이렇게 조금 뛰는 내용인데 조금 루즈하게 수비적인 운영들을 조금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조금의 난타전과 함께 올랜도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겠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핸디 값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경기는 프란츠 바그너를 위한 올랜도를 위한 약간 그런 이벤트성의 경기라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역시 또 멤버 구성도 오늘 조금 더 좋은 라인업을 구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랜도 승 123.5 기준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아웃국과 유베를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또 분데스리가가 또 재개가 되면서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또 연속적인 일정들 이런 부분들 조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 주중 경기 또 치루 내용인데요. 오늘 경기 치르고 또 이제 다음 일정이 또 19일날 또 일정이 또 있습니다. 19일 또 월요일날 또 일정이 잡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요 경기는 일단 오바가 역배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지. 2.5 기준점 역배가 지금 이렇게 오버가 역배가 잡힐 경기인가 이런 생각 조금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오버도 일단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왜냐면은 양 팀들 나름의 또 휴식기를 조금 거쳤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두 팀 다 약간 수비진에서 특히 또 아우쿠스부르크도 뭐 하무엘레이우 그리고 또 마트시드 이런 자들이 조금 빠져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고 유베르린도 원정에서 지금 실점률이 엄청나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요 경기는 과감한 오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양 팀들의 맞대결이 조금 다득점은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언더의 측정이 조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전 요 경기는 일단 2.5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15위고 9위 자리 조금 달리고 있다 보니까 뭐 수비적인 운영보다는 역시 공격적인 형태로 조금 끌고 나갈 내용이고요. 최근의 매치업에서는 또 아웃국이 또 일단 유베르를 조금 잘 잡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웃국 승도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때 또 에센데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클로드 모리스 이런 자들이 조금 폼이 조금 처져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역시 공격 라인업들 아국도 정상 또 유베를린 같아도 최근에 또 안자가 조금 부진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 근데 실점도 좀 많아 그런 내용이라면은 전 요 경기는 2.5바 상당히 또 좋아 보이고요. 왜 유베를린 사이드로 빠지는지는 전 조금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기는 약간 이제 아웃국 사이드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웃국 원정 경기는 조금 부진하지만은 직전 메넨글라바트전에서의 대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4대 0의 대패 이후로 잠깐 이렇게 뭐 높은 고배당이 조금 잡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홈 경기는 그래도 조금 준수합니다. 홈에서만큼은 조금 패턴들이 조금 살아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아웃국 사이드 또 2.5 기준점 오버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아웃국 홈에서는 유베를린 잘 잡습니다. 아시겠죠? 또 오버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코모와 AC 밀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AC 밀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 번 연속 무승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제노와 피오렌티나 조금 하위권 팀들 상대로 조금 고전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근데 약간 이제 필크루크가 이제 조금 영입이 되면서 이제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필크루크를. 한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분데스리가에서도 조금 임팩트가 있었고 이제 노팅엄에서는 너무 또 부진하다 보니까 한번 또 이제 또 공격진의 무게감을 좀 주려고 필크루크를 계속 가용을 했었어. 그랬었는데 이제 필크루크가 이제 부상을 당한 거예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필크루크가 못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좋죠. 어떻게 보면 또 히메네즈 부상, 필크루크 부상이라면은 이제 선택지는 없습니다. 레앙과 플리식, 물론 이제 최근에 플리시기가 많이 말아먹었어. 정말 이제 많은 찬스들을 조금 놓쳤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약간 필크루크와의 또 합도 맞지 않았고 여러 가지 조금 공격 자원들이 원활하게 조금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차라리 필크루크 부상이 더 긍정적이다. 이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레앙과 플리식 체제를 조금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멤버 구성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또 이제 코모 같은 경우도 일단 모라타 부상, 디아오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 물론 최근에 또 코모는 홈에서 올 시즌 9경기 동안 5승 4무입니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정말로 또 홈 경기만큼은 또 만만치 않고 최근에 또 볼루나전도 조금 비벼내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 부상자들이 조금 높아졌어. 부상자들 좀 이슈들이 모라타, 디아오, 뭐 아다이 이런 자원들 조금 부상 이슈는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요 경기는 밀란이 조금 더 좋은 리듬감을 조금 마련할 수 있겠다. 일단 오늘 플리식과 레앙 투톱 체제 요게 조금 가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밀란도 원정에서 5승 3무야. 5승 3무로 또 나름 또 무패행진을 또 달리고 있는 홈 무패팀, 원정 무패팀의 맞대결인데요. 좀 무승부를 조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필크루크 부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 경기는 밀란 사이드로 한번 또 좋은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밀란에 2번을 당하다 보니까 그지 조금 조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경기는 밀란 사이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좀 어느 방가 좀 고민이긴 해요. 일단 양 팀들의 매치가 뭐 간혹 가다가 또 뭐 상당히 또 저득점도 많았고 뭐 일단 다득점도 좀 있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방에 또 방향성은 조금 반반이다. 어느 방은 좀 패스하시고 밀란 사이드로는 조금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스파르타 로테르담과 역시 폴란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르타 로테르담 역시 또 홈 경기 로테르담 홈에서의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인데 올 시즌 약간 이제 로테르담도 약간 뜨뜻미지근하죠. 약간 이제 또 뭐 파리사리 이렇게 좀 달려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작년에는 조금 어느 정도 또 폼들이 나왔었는데 올 시즌 약간 조금 부진한 내용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이제 홈 성적이 약간 이제 반타작은 해요. 일단 원정성도 또 반타작이고 홈 성적도 반타작인데 4승 2무 4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판크로이와 일단 클레멘트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조금 발생을 했지만은 뭐 라우리트센 이런 자원들이 또 일단 상당히 또 경기력이 조금 좋은 편이고 폴란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코프트 아니면 또 일단 페르만 이런 자원들 조금 부상 이슈 조금 발생을 한다면은 실제 최근에 조금 폴란담이 스파르타 로테르담 원정에서 5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 이제 로테르담 오늘 경기 충분히 또 홈에서의 기세를 조금 보여줄 수 있고 홈에서 폴란담전 5연승의 페이스를 조금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 기준점, 2.5 기준점에서는 물론 양 팀들의 맞대결이 조금 저득점의 행보도 조금 있었고 물론 이제 조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약간 로테르담의 컨디션 또 최근에 또 매 경기가 어떻게 또 상당히 또 화끈한 공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폴란담이 또 꾸준하게 실점이 조금 높은 팀이라는 점에서는 요 두 팀의 맞대결은 뭐 컵대회긴 하지만은 또 2.5 기준점의 오버도 한번 또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뭐 최근 또 로테르담 계속해서 조금 공격적인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들 또 휴식기 후에 또 약간 네덜란드 컵 대회 같은 경우는 약간 대체적으로 조금 오버가 좀 많아요. 그런 타임이라는 점에서 여기는 조금 2.5바도 조금 긍정적인 고려가 될 수 있겠다. 로테르담 사이드 2.5바 헨리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용적으로 약간 최근의 흐름들을 조금 뜯어본다면은 뭐 결장자들 이슈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한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특히 또 뭐 부상 여파가 오히려 또 득이 되는 팀들도 좀 있고 어떻게 또 수비진들의 결장 이슈가 또 있는 팀들도 좀 있고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 또 상대성 최근에 또 분위기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오늘 새벽도 깔끔한 적중 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간 이제 올킬을 조금 해봐야죠. 이제 계속해서 조금 뭐 한 박스만 먹고 조금 아쉬운 적중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8.5배 이런 것 같이 조금 한 골이 조금 덜 나서 아쉬움을 좀 남겼던 경기들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는 더 깔끔한 적중 화끈한 적중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적중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맛있게 먹어보자고요. 가자!